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을 만들고 있는 킹층 가사국 레카케이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보였죠? 대한민국 망했네요. 0.7을 내라니. 그 미국의 그 누구야?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 쉣 망했네요. 어떡하죠? 놀라는 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많이 이제 야 이게 외국에서 보기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9층 시사국에서 KBS 차주아 기자가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단 말이야. 저출생 문제가 너무 다양한 원인이 많은데 그중에서 일이 좀 우리가 맞벌이 부부 일하는 것 때문에 출생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주아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차주아 기자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층 시사국 취재기자 차주아입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 다 아는데 차주아 기자 이번에 만든 그 영상에서는 우리 노동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혼인 건수 낮아지는 거 말고도요.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한 사람들도 애를 안 낳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출산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망을 한 게 통계청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한 게 2027년에 0.69명 될 거다라고까지 전망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세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그 발표를 한 건데요. 결혼한 지 5년 차 이내 신혼부부들만 가지고도 통계를 해마다 내거든요. 5년 차 이내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이 54%밖에 안 돼요. 절반. 네. 5년인데도. 네. 근데 평균 자녀 수는 또 0.66명이에요. 그러니까 낳아도 한 명 낳는다는 소리죠. 둘째 이상 낳은 집이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한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자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당연하잖아요.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자세히 봤더니 맞벌이 부부일 때 자녀가 없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지금은 맞벌이 부부면요. 신혼부부 중에 맞벌이 부부면 애 없는 집이 더 많아요. 애 있는 집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게 더 흔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추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사실 생각하기 쉬워요. 저희들의 일상이기도 하잖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일이냐 육아냐 그러면 일을 놓을 수가 없으면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고 출산을 택했을 때는 둘 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여전히 이런 현실이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김연희님이 국가, 사회, 기업들이 아이를 우선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돼야 됩니다. 보육시설에서 밤 9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댓글 달렸는데 이번 그 차주아 기자 영상에 조회수도 엄청 거의 뭐 100만 조회수가 나오고 댓글도 막 4,800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고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라는 건데 이런 댓글을 달렸는데 차주아 기자는 보면서 이 댓글 좀 공감했습니까? 엄청나게 공감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도 뭐 열심히 일해야지. 약간 야근하면은 성실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에 매진하고 뭐 열정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사실 제가 약간 이번 영상 아이템을 만들 때도 그러면 얼마나 일을 더 적게 하고 싶다는 거야? 라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을까 봐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9 to 6라고 하는 그 근무도 그게 칼출근 칼퇴근의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장시간 근로다. 우리나라도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4시, 5시 퇴근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내가 애가 없어도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루에 대부분을 일에 쏟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점점 진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은 둘 다 9 to 6를 하지 않으면 가게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9 to 6가 돼버리니까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6시에 퇴근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맞벌이 부부로부터 자라난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자, 유저 Y52 어쩌고님이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한 명 한 명 엄마 손잡고 집에 가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외롭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언제 오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라서 표현을 못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거 아이한테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차주아 기자는? 사실은 제가 맞벌이 하시는 엄마 아빠 밑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에 당연히 뭐 그때는 또 부모님들이 토요일까지 일하던 때잖아요. 그리고 야근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맞다, 그때 토요일에 일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한 일요일 정도 아마 저랑 놀아주셨을 텐데 아쉽게도 아이한테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만 부모님이랑 같이 놀고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유치원 차나 어린이집 차에 부모님 태워주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하원은 집으로 못했죠. 누가 돌봐주신 다른 집에 부탁해서 그 집에서 좀 뭐 놀고 있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기다리다가 잠들면 눈 떠보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퇴근한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 함께한 그 일상을 함께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항상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엄마나 아빠 출근할 때 항상 울었던 기억은 좀 나요. 진짜로? 그렇죠. 어떻게? 아쉬우니까 항상 짧게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약간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나도 내 아이가 생겼을 때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좀 외로운 시간을 좀 길게 늘리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본인도 겪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아이에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누구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구청이사하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이 둘은 내가 절대 못 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혼이니까 그냥 미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한 명 키워도 되면 어차피 한 번 키운 거 그 경험도 있고 뭐 두 명 키운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한 명 없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두 번째는 그래도 진입장벽이나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간단하다. 애가 아파도 내가 내 애를 볼 수 없다는 게 애 하나만 낳아도 너무 난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둘째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KK3874님은 이런 영상 나와도 바뀌는 게 없다. 이번에 아이를 낳은 아빠인데 한 명 낳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괜찮겠다 싶었는데 준비 과정, 병원 비용, 근무 여러 가지 봤을 때 둘째는 나는 고민조차 못한다. 아이가 아프면 바로 영상처럼 가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둘째는 우리가 케어 못하면 우리 부모님의 너무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저는 한 명 첫째 낳았으면 걔 쓰던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키워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의 그 현실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둘째 못 낳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둘째를 이제 안 낳겠다거나 뭐 못 낳겠다거나 약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저희가 취재했던 부부 중에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 한 명 키우는 그 부부가 똑같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둘째를 너무 원하신대요. 그래서 두 살 터울로 낳으려고 계획까지 하셨대요. 했는데 첫째를 키워 보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주 아프잖아요. 또 이제 일하려면 아이들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감기가 한번 돌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유행병 한 번씩 돌면은 아플 수밖에 없고 특히 어릴 때 한 4-5살까지 굉장히 많이 아프대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아기가 아프면은 오늘 바로 나 연차 하루 쓰고 아이 돌봐야겠습니다라고 회사에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를 일단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일에 갑자기 쓴다든지 또 아이가 한 번 아프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연달아서 이렇게 갑자기 연차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그 맞벌이 부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치 보여도 어떻게 쓰긴 써도 연차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이제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다 쓴 적도 많대요. 다 쓰고 정말 그러고 나서도 어떡하지? 하고 답이 없었던 순간들도 많아서 아이 하나일 때 그렇게 어떻게 겨우겨우 맞춰갔는데 한 명이 더 있으면 그 아이가 또 아픈 것까지 또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키워보니 육아가 힘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다들 첫째 낳고 나면은 보통 한 명 낳은 사람들이 둘 낳고 싶어하고 셋 낳고 싶어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 있으면은 둘도 있으면 좋겠고 여건이 되면 셋도 있으면 좋겠고라고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한 명 키우면서도 맞벌이를 유지하니까 아플 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은 누구 한 명이 사실상 커리어 포기하거나 이래야 되고 그리고 단축 근무도 사실 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단축 근무를 좀 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거죠. 다 제도만 있어도. 근데 뭐 맞벌이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일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도 다 맞벌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는지 외국은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 아플 때 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의 위기를 직면했던 게 유럽의 사례인 거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부터 다 똑같이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뭐 현금성 지원도 다 하고 했는데 우리도 하잖아. 우리도 돈 엄청 많이 모았잖아요. 우리도 계속 하고 있죠. 부모급여도 지금 올렸죠. 뭐 아빠 육아휴직하면 또 육아휴직 급여도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잖아요. 현금성 지원을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성 지원이 큰 효과는 못 봤대요.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사람들, 출산의 의향은 있는데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이 뭐냐 이런 추적 조사들을 앞서 유럽은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가정 양립이 안 되고 이 일도 유지하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이유들을 알게 되면서 전반적인 노동 개선을 좀 많이 한 거죠. 일단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저출산의 상황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0.78이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1점 몇 명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무 시간 자체도 뭐 유럽, 미국이 한 오후 한 4, 5시까지 일하는 문화도 있겠지만 한 주 4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또 프랑스가 이렇게 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계속해서 아이를 볼 거다라고 하면은 나 일보다는 아이를 좀 더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본인이 벌었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에 좀 준해서 이제 소득 보전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나 일하면서 아이를 보겠다라는 선택을 하면은 엄마의 직장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좀 파트타임으로 본인의 직장 유지하면서 그 단축 근로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노동제도적으로 이 사람의 노동자의 권리다라고 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육아휴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육아휴직 같은 것도 좀 여러 번 쪼개서 쓸 수 있게 그리고 뭐 아이가 아플 때 휴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노동 문화들을 많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를 딱 키우겠다라고 선택한 경우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동 문화 개선이 출산율을 프랑스는 또 자국민 출산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에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유럽에서 이미 앞서서 수십 년 전에 그 연구를 해서 효과를 봤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출산 의향이 있는데 실현하지 못한 이제 청년 그룹들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청년 패널 조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결혼했다, 결혼도 했고 뭐 일도 하고 있다 이런 남녀들을 모아서 출산 의향이 1년 안에 아니면 또는 1, 2년 안에 출산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5년 안에 그러면 진짜 출산했냐 이거를 추적을 하고 왜 못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녀 둘 다 일단 미뤘더라. 그리고 고소득인 여성은 미루다가 포기했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일이 장애 요인이다. 일과 육아가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조차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어요.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딱 공감된다고. 딩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딩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키즈 아니겠습니까? 애를 안 낳겠다. 더블 인컴 노키즈 아니겠습니까? 둘 다 돈을 벌어와야 딩크인 거예요. 근데 딩크는 아니지만 자녀 계획은 뒤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다. 두 자녀는 어불 성설이고 낳는다면 한 명인데 쉽지 않네요. 이대로 나이만 먹어갑니다. 이러다가 모두 포기하고 결국 딩크로 살게 되나 봐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출산 의지가 있지만 낳지 못하는 출산 그렇죠. 격차라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맞벌이인 경우에는 단기 출산 의향이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이 고소득일 때 출산을 포기하는 게 높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네가 그 돈을 택한 거지 애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정확히 뭐를 보여주냐면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결혼하고 애 있는 엄마 아빠들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전반적인 우리 노동 문화가 그래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동 문화냐 아니면 노동 하나가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땐 저는 후자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아까 이제 차주아 기자 얘기한 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고소득 여성이 결국 일을 안 하게 됨으로써 안 하고 아이를 뭐 키우는 것이 그럼 맞냐 그런 식으로 일과 가정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선택의 길에 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애를 10시간씩 어린이집 유치원에 내가 두고 싶지가 않았고요. 나도 체력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가 없어서 전업주부 외벌이로 살았습니다.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고 일도 잘했는데 이제는 식당 설거지나 등 하원 도우미밖에는 나를 바라주지 않더라.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뭐랄까 인재를 그냥 갖다 그 인재 능력을 다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투자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댓글 봤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이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뭐 그 회사에서 붙잡았겠지 뭐 모셨겠지 뭐 이런 시니컬한.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현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기혼 여성 5명 중 1명꼴로 경력이 단절된다라는 뭐 통계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원래 일하던 직장만큼의 그 수준으로 재진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단기 일자리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경력 단절에 대해 연구하신 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고졸, 초대졸, 대졸, 뭐 대학원은 좀 별개였어요. 연구원들이 많아서 대졸까지 이렇게 학력 수준도 다르고 그러면 진입했던 어떤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이나 뭐 이런 뭐 임금 수준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한 30대 한 초반, 요즘엔 결혼 늦게 하니까 요즘엔 30대 중반, 요 나이 때 경력 단절이 이게 딱 발생해서 고용률이 꺾인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재진입을 할 때 일자리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일자리는 다 다를 텐데 학력별로 뭐 아니면 임금 수준별로 뭐 어쨌든 다 다를 텐데 재진입한 일자리는 다 비슷한 거죠. 단기 일자리들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저희가 경력단절센터 그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 교육해주는 곳에 가서 채용 공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그러니까 교구 세척 이런 거. 그것도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 기간. 6개월마다 뭐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임금이 115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자리 뭐 어디 뭐 사무 보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력 무관, 경력 무관이라고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원래 쌓았던 경력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일단 살리기 어렵고 그런 거 말고 인력만 투입되면 되는 그런 일자리들 외에는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 이제 일과 육아를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 거면은 사실 기회비용 때문에 다 재진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놓치는 게 너무 크니까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일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노동자 전체의 권리라고 생각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댓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아이는 내가 돌보고 싶다. 내 아이는 내가 돌볼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자꾸 조부모 육아수당도 이번에 생겼어요. 조부모님들이 아이들 돌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생겼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얘기가 좀 나왔던 거는 외국인 뭐 육아나 가사 도우미 뭐 좀 더 저렴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방안도 나왔죠. 뭐 돌봄 교실 확대 얘기도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일터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대체해서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당 줄 거고 아니면 돌봐줄 수 있는 외부 기관을 이나 아니면 외국인을 찾아주겠다 이런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엄마 아빠들이 다 알 거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내 아이 내가 돌볼 수 있게만 해달라. 퇴근만 조금 빨라도 퇴근만 약간 빨라도 되는데 플라잉 도가스님 핵심은 노동 시간이다. 주 4일째 9시 출근 5시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애 낳게 돼 있다.
물론 주 4일째 하면 좋겠죠. 근데 주 4일째 좋죠. 좋은데 또 다른 분은 육아 연차 추가 배정, 또 유연 근무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주 4일째는 하루가 또 가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퇴근 시간을 좀 땡기는 거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1탄을 취재하고 나서 국내 기업 중에 이런 일가정 병행이 가능하게끔 기업 문화를 또 많이 바꾸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취재를 해봤거든요. 취재를 해서 한 직원 규모 한 100여 명 되는 중견 회사예요. 거기에 가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를 보니까 유연 근로를 해요. 그래서 핵심 근로 시간만 지키면 코어 시간대라고 하죠. 그것만 그 지키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보통? 뭐 대충 한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4시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10시, 정도면 10시. 웬만하면 회의도 해야 되고 그쵸, 하니까 그쵸. 하루 8시간 근무 안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아침 7시부터 일해서 좀 더 퇴근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9 to 6를 해도 되고 나는 유치원 가는 시간이 좀 늦어. 그러면 10시쯤 출근한다 치면은 한 저녁 7시 뭐 이렇게 퇴근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월 단위로 유연 근로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 오후에 잠깐밖에 못 온다. 이러면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일하고 나머지 모자란 건 다른 날 또 채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굉장히 독려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 딱 이 두 가지였는데 남성 육아휴직 해도 사실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쓰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유연 근로랑 남성 육아휴직이 된 것 때문에 둘째 안 낳으려고 하다가 둘째 낳고 육아휴직한 남자 직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둘이고 주말부부까지 해서 평일은 혼자서 애 둘을 케어하면서 출퇴근하는 엄마도 있었는데 그 엄마도 이 유연근로 있어서 유치원 다니는 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있지만 병행하고 있다. 자기는 안 그만둬도 될 것 같다. 계속 그만두려고 하다가 안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럼 뭐 생산성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그게 핵심이죠 사실.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생산성 수치를 자기들이 매길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도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실적 냈다. 올해도 계속 최대 실적 몇 나오고 시 있다. 퇴근이라고 그분들은? 빨리 퇴근하면? 빨리 퇴근하신 분 4시에 퇴근한 분도 4시 있어요. 퇴근해도 회사 굴러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기업 각각의 어떤 뭐 의지나 이런 데 의존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어떤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업의 선의나 그치. 의지에만 기댈 수는 그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를 갖고 싶은 어떤 부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갑자기 그 일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 회사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게 뭐 환경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딩크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가치관의 차이니까 저는 논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거나 더 낳을 수 있게 하나 낳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이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결국 하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까지는 또 자신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가 뭐 어릴 때 어린이집 때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더 빡세다며, 더 힘들다며. 그러다 보니까 얘 초등학교도 가려고 하는데 또 추가로 아이를 또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내가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면 일을 포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일한다는 거 밥벌이라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이냐 육아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노동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인월드님이 누가 그랬는데 아이를 부모가 돌봐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반대로 돌봄과 거기에 쓸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린이집에 뭐 더 늦게까지 하는데 뭐 그렇죠. 돌봄 비용을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방향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우리가 돌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왜 우리 못 돌보는 거는 그대로 두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느냐. 애 얼굴 보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낳겠냐? 애를 위해서 못할 짓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다. 똑같은 말을 하네요 댓글에. 그러니까요. 아니, 돌봄 강화도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나 뭐 그런 제도들은 분명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돌봄의 시간을 늘려주는 걸로 그 모든 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그렇죠. 외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분명히 필요한데 필요한데 근데 그거에만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그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또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잘 이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이게 좀 뭐랄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어떤 뭐 팀장급, 부장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뭐 아이 때문에 뭐 한다고 하면은 자기 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더 적극적으로 마음 편하게 휴가건 뭐 단축근무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그래야 나라가 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망했네요. 이거 얼마나 뭐랄까 놀랬으면 외국의 그 학자가 그랬겠습니까? 미국의 학자가 그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주아 기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대한 이 이슈를 다뤘는데 어떻게 오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뭐 정부에서 좀 이렇게 관련된 뭐 개정이라던가 뭐 노력 같은 게 뭐 있나요? 뭐 우리가 좀 뭘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현재 약간 노동 시간 자체가 정말 장시간 근로라는 거 OECD 4위잖아요. 1위에서 3위가 다 중남미 국가고 저희가 4위예요, 4위. 물론 뭐 그런 나라들의 어떤 뭐 출산율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뭐 맞벌이 비율이랄지 뭐 여러 가지 또 요건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건이 또 있을 거고 여전히 OECD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2015년 이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세대 변화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앞선 세대가 우리가 보통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약간 결혼하면 그만두는 분들이 많았죠. 아니면 임신 출산하면서 그만두는 분들.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40대 분들은 일과 육아를 좀 병행하면서 고난을 겪다가 버티신 분들도 있고 경력 단절 되신 분들도 있고 혼재돼 있죠. 그럼 그 밑에 30대들을 생각해서 봤을 때는 30대들은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결혼하고도 안 낳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30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를 병행하면서 결국엔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너무 힘들게 버티는 걸 보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20대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그렇죠. 제도에 대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낳아서 왜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다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뭐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책적 변화를 꾀해보려고 한다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룹을 오히려 타겟을 해서 장애 요인을 없애는 게 정책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순서겠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젊은 층이나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저희가 후속 취재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취재를 했지만 경력 단절 여성의 뭐 고충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고충 이런 걸 취재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도 한 사람, 저 사람들은 그래도 애를 낳은 사람 이런 특정 그룹을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서부터 출발이 됐지만 그게 결국엔 우리 노동시장의 현재를 말해주는 거고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출산하지 않는가라는 우리 현재 젊은 세대들의 이유도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수팍님 댓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 누구도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걱정하는 척만 하는 웃기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척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왜냐하면 당장 들어오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뭐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는 이렇게 된다. 지금 이미 큰일 났다. 연금도 다 작살나게 생겼다. 국가가 자체가 소멸될 판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거고 얼마나 관심 많은지 이번에 조회수로도 많이 증명이 됐는데 계속 이제 관심 가지시고 노동 문제 이슈, 노동 시간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중요한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밤.